강남, 성수, 한남 핫해 막 뾰족한 거보다는 약간 무던하게 전천후 다 되는 육각형 지역. 네. 광진, 상암, 송파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관악은요? 관악도 약간 뾰족하죠. 그쪽으로 그쪽으로 뾰족해요. 어느 쪽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 온 거야. 아, 사장님, 이거 지금 급매로 나왔다. 지금 딱 사장님이 찾는 그 건물이다 라고 해서 전화가 온 거야. 가봤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건데 지금 뭐 급매로 나왔다, 주변 시세 대비 지금 10% 싸게 나왔다, 뭐 땅이 몇 종인데 뭐 용적률이 몇 프로다, 막 존나 얘기해. 일단 고개는 끄덕여.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해? 지금 팔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보고 올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게 팔려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이 진짜 괜찮았던 거지. 그 기회를 잡았어도 강남에 건물 한 채는 올렸을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건 더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건물을 딱 만나는 게 결혼할 여자 만나는 거랑 똑같아. 결혼은 어렵지만 여러분, 이혼은 더 어려워요. 내가 해봤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혼할 거 아니잖아. 나중에 팔 거 아니잖아. 처음부터 제대로 만나야 돼. 이재명 정부 때문에 아파트는 끝났어. 주식도 오를 만큼 올랐어요. 자산의 근본은 뭐야? 부동산 중에 이 땅과 건물이야. 남는 거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저처럼 만약에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실 걱정 하나도 필요 없는 이런 주택 건물도 세금 걱정 없이 대출 이빠이 받으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개발만 곁들여도 훨씬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노하우, 다양한 투자의 길이 있다. 그래서 기준과 안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돈까지 벌어다 줄 그거를 6월 둘째 주에 디벨로퍼 정규반에서 모든 걸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산을 불려줄, 그 다음에 아무도 생각 못했던 이런 투자의 길, 이런 거를 찾기 위한 6월 둘째 주 디벨로퍼 정규반 41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건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오랜만에 임장 컨텐츠 찍는 것 같아요. 한동안 편했습니다, 제가. 임장머신이 임장 컨텐츠 안 찍으니까 좀 쉬고 있었죠. 딱 한 2달 반 쉬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지역별로 임장을 다니면서 컨텐츠를 이제 내보냈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안 찍었습니다. 안 찍다가 직원들이 그래도 황금돼지 헤리테이지가 건물 임장인데 가볍게라도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오늘 가볍게 한번 준비를 했고, 사실 오늘 여기를 왜 나왔냐면 뒤에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장 컨텐츠 말고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도 하고 있잖아요. 위에 영상 달아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랑 유사하게 이미 신축된 거 구의역 북쪽에 있는 상권과 개발 사례 한번 임장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전경에 보이다시피 여기는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있는 먹자 상권이고요. 건대를 끼고 좌측에 서울의 3대 상권인 건대 메인 상권이 있다면 우측에는 이 구의역 상권이 있다. 서울을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여기서 술도 마셔보고 돌아갔을 거다. 이 지역을 괜찮은 지역이어서 임장 컨텐츠 찍는 건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실까봐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 4, 5년 가까이 굉장히 강남 근생, 특히 오피스 개발하고 뭐 통임대 맞추고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최대한 높여받는 전략을 디벨로퍼들이 많이 구사를 했는데, 사실 오피스 임대 시장이 여전히 꼬마 빌딩 쪽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대형 오피스 위주로 회복은 되고 있으나 실물 경제가 아직은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건물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구분 임대된 거를 더 선호합니다. 특수상권까지는 아니어도 안정적인 업장들이 층마다 들어올 수 있는 곳들, 혹시 한 군데가 빠져도 다시 채워질 만한 그런 곳들을 선호를 하는 게 요즘 추세다 보니까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하는 게 또 15 에쿼티를 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볼만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풍리단길 인근이라든가 여기 광진구, 구이동, 뭐 건대 인근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어서 오늘 좀 컨텐츠를 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상권이 굉장히 오래된 술상권인데 한 번도 막 크게 휘청인 적 없이 꾸준한 곳입니다. 메인 지역은 권리금이 1억씩 붙어있는 곳들도 있고 1층 상권 기준으로 한 평균 임대료가 평당 2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요.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건물을 투자하거나 개발하려는 분들이 매니아틱한 분들은 다시 주택을 해야 되나라는 목소리 약간 감지는 돼요. 이미 시작됐죠.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많고. 네, 왜냐면 그동안 주택을 너무 규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상업용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임장머신 얘기한 대로 강남의 근생 오피스 주를 이뤘다면, 그 시장은 지금 실제 내가 쓸 실사용 목적으로만 하는 그런 수요만 좀 남은 것 같고, 그게 아닌 투자 목적으로 갔을 때는 안정적인 상권에 많이 투자를 하려는 것 같고. 우리 어렸을 때 어디서 많이 놀았죠? 어렸을 때 강변 테크노마트.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껌 좀 씹던 누나들 신촌 이대 이런 데서 많이 놀았고, 명동에서도 많이 놀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 완전 죽었었고. 어릴 때는 코엑스나 그냥 강남역 상권. 그렇죠. 술이냐 데이트냐 뭐 그렇게 했었는데, 강남도 지금 많이 죽었고, 지금은 또 성수동이 많이 뜨잖아요. 성수동이 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로수길도 철옹성일 줄 알았지만 지금 완전 공실 개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각 동네의 대장 상권, 그런 움직이는 상권보다는 안정적인 상권에 입지 좋고 좋은 지역, 이게 어디냐 했을 때 그게 구의역 술상권인 것 같다. 대학교라든가 배우 수요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서구청 술상권이라든가. 그렇죠. 물론 예전보단 죽었지만 꾸준하잖아요. 그게 뭐 주말 상권이냐
평일이냐, 점심시간 피크냐, 저녁시간 피크냐 좀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술 먹는 문화는 줄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어딘 가서 뭐 또 술을 한잔하고 먹긴 먹어야 되니까. 구의역 북쪽에 오늘 좀 둘러볼 건데 메인 도로 따라서 술상권이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고 주로 1, 2층은 근생이 좀 퍼져 있어요. 노래방, PC방, 감자탕집, 숯불구이, 부동산, 편의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층부 3, 4층은 일부 사무실이나 원룸 주택 그런 식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사실상 광진구는 한 2021, 2년까지 신축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신축이 없었어요. 이유는 사실상 개발을 하려면 3, 4, 5층, 3층 이상은 무조건 주거형으로 개발을 하는 게 임대료 측면에서 유리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다중으로 지어야 되는데 2010년대 후반부터 광진구는 다중 허가를 안 내주기 시작했었습니다. 허들이 있다 보니까 개발이 좀 덜 됐다. 그런데 술상권에 올근생으로 신축을 한 귀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님이 좋아하는 노란색 라임스톤. 그러니까 광진구 마음에 들어요. 건너편에 보이는 노란색 라임스톤으로 지은 저 건물입니다. 토지는 64평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연면적은 지하 없이 지상 1, 2, 3, 4층 지상으로만 해서 연면적 128평이고 이분은 2021년 3월에 27억 토지평당가 4,198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누가 매입했냐?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시공사가 매입을 했습니다. 대출 없이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바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준공이 났고 예상 공사비는 한 8억 정도 봤어요. 2021년이면 평당 공사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또 본인이 직접 했으니까 좀 더 싸게 했겠죠. 세금이랑 중개수수료랑 설계비는 들어갔을 테니까 일부 금융비용, 부대비용 총 망라해서 2.5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37억 5천만 원 그렇게 예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11억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 약 26억 가지고 저 건물을 지었다. 굉장히 대출 비율을 낮게 가져간 거죠. 지금 보면은 1, 2층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지금 당락에 튀김 있고 2층은 PC방, 그 다음에 3, 4층은 구분임대 사무실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45억에 매각 시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3, 4층은 자가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차 내역이 없더라고. 매물이 항상 1, 2층만 있었고, 제가 방금 서두에 설명드린 게 보통 그래도 3층 이상은 주택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상가는 못 맞췄죠. 여기가 상가 메인 라인입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결국 상층부는 주택이 유리하긴 하다. 임대료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공간을 쓸 니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 저 위에 보면 골프 만개 있어요. 그죠? 아니면 풋살 공을 차시는 건가? 요거 사례를 보면 땅값이 그래도 4, 5천만 원이면 완전 싼 지역이 아닌데 지하도 안 팠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건축물도 조금 디자인을 너무 깍두기를 짓긴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이게 맞아요. 왜? 지하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건물의 디자인에 힘을 줘봐야 어차피 술집들이 막 덕지덕지 들어오거든. 간판 붙고 고깃집 후드 붙고. 그래서 힘을 빼고 이렇게 그냥 커튼홀 형태로 창호 크게 해가지고 반듯하게 짓는 게 전략이 유효하다. 왜냐면 이게 법정 주차가 3대인데 나머지 주차한 데가 아마 평행 주차로 푼 것 같아요. 맞아요. 잘 해놨어. 잔디도 깔아놓고. 아무튼 이분이 황금대지를 찾아오셨으면 호스텔로 조금 상층부를 해서 수익률을 더 만들어드렸을 텐데. 근데 뭐 대출 비율 보니까 찾아올 분은 아니에요. 아쉬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구의역 쪽으로 가고 있어요. 2호선이 다니는 바로 이면이죠. 거기서 가장 넓은 도로인데 여기 또 한신포차가 얘네들이 이런 입지 딱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메인 삼거리예요. 여기 지금 먹자 골목이잖아. 이 미가로라는 게 미식가 할 때 그 미잖아. 그죠? 가로로 있으니까. 미로가 아니고 미가로죠. 오늘 좀 잘 안 드시네요. 너가 출력을 안 해가서 그래. 자, 여기는 이제 뭐 소규모 업장들, 뭐 인스타 맛집들도 종종 있고 오래된 동네 술집도 많고 그런 라인입니다. 2층에는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안정성 측면에선 좋다. 딱 한 필지만 뒤로 가면 다 주택이다 보니까 사실 이 주택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의역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연남동, 가로수길 그런 것처럼 뭔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한 유동인구, 자연스러운 배우 수요죠. 자, 여기가 지금 구의역이죠. 구의역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전면에 보이는 저 건물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개인이 접근할 만한 사이즈의 작은 준주거 지역 개발 사례고, 제가 대표님 강의를 4년 전에 처음 듣고 광진구를 임장 와서 저도 이 건물을 그때 보고 되게 감탄했었거든요. 배우니까 해석이 되잖아. 그렇지. 자, 뒤에 보이는 건물은 제가 정규 강의 때도 언급하는 그런 사례의 건물입니다. 토지가 33평이에요. 굉장히 작죠. 준주거 지역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총 8개층, 연면적 117평이고요. 이분은 2018년 2월에 10억 6천만 원, 평당 3,183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2018년에 바로 신축을
신축을 했고 19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 예상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 약 5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공사비는 6억 정도로, 그러면 총 사업비는 2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신탁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탁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18억 정도 받아서 내 돈 2억 가지고 지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운영 현황은 1층은 상가가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은 고시원 원룸 층당 3개씩 있고 5층부터 7층은 오피스텔 원룸 2개씩, 그렇게 총 6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42억에 매각 시도 중인데, 토지가 33평이니까 건폐율 60% 하면은 한 층당 면적이 20평이 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7층까지 있으니까 엘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엘베를 타봤는데 엘리베이터가 되게 작아. 엘베랑 계단실 빼더라도 남은 공간이 굉장히 적을 텐데, 그거를 지금 중간에 원룸을 층당 3개씩 넣어버렸으니까 원룸 한 개당 면적은 거의 4평도 안 되는 3평대 원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감탄한 게 고시원 모델 준주거 지역이니까 잘 섞을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층도 오피스텔로 과감히 한 거. 제가 이제 임대료 체크를 했는데 보증금이 5억 6천이고 월세가 1,3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 지은 분이 20억 들여서 보증금 5억 6천 받고 월세가 1,300만 원이니까 수익률이 11% 가까이 됩니다. 10.8%. 대박이죠. 그러니까 사실 안 팔아도 되는 자산인데 지금 어쨌든 매각은 시도 중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주차 대수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공구상 주차가 4대거든요. 아무래도 준주거다 보니까 일조사선 영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층고를 좀 높게 뺄 수 있고, 그래서 1층 층고를 좀 높게 해서 여기다가 주차를 이제 4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톰식이죠. 대고 쭉 올라가면 밑에 한 대 더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제 옛날에 이제 요거 주차하고 하는데 여기 한번 긁었어요. 여기다 지금 여기서 들어올 때 요 회전 반경이 쉽지 않아. 이게 4m, 4m다 보니까 좀 좁죠. 제가 예전에 국산 대형차 K9 타고 여기 이제 미팅 있어가지고 왔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많잖아, 이거.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갔던. 야, 근데 이 상권이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도 확실히 그 술 상권 파워는 약해졌지만 생활 밀착형 상권이 안정적으로 깔려있는 걸 보니까 괜찮긴 하네. 사거리 코너에 여기 뚜레쥬레 있으면 말 다 했지 뭐. 카페, 부동산, 빵집. 정석이네, 여기는. 지금 요 라인은 최근 실거래된 거 기준으로는 평당 8천만 원대도 찍었습니다. 개발 부지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매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건너편에 보면 동서울 우편 집중구 해가지고 저 우체국도 있고, 저것도 뭐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다 하고 광진구청이랑 이스트폴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건너편은 싹 천지개벽이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 블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종상향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개발 관점에서 토지 가치가 올라갈 걸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도 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광진구에 내 건물, 내 사옥을 짓는 분은 없을까 해서 또 한 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사례를. 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준비를 했구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황금돼지 TV에서 다루는 지역은 뭐 강남, 성수, 한남 핫해 막 뾰족한 거 보다는 약간 무던하게 전천후 다 되는 육각형 지역. 광진, 상암, 송파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관악은요? 관악도 약간 뾰족하죠. 그쪽으로. 그쪽으로 뾰족해. 어느 쪽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건너편에 보이는 노란색 라임스톤이죠. 제가 최애하는 외벽인데, 아무튼 이렇게 건물 잘 지어놨고, 토지는 40평이에요.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이고, 지하 없이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연면적 101평으로 딱 끊었고, 부지 매입을 2020년 9월에 20억 1,5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토지 평당가로는 5,062만 원 그렇게 이제 매입을 했고, 2021년에 신축을 하셨는데 그때 예상 공사비는 지하가 없다 보니까 7억 5천만 원 정도로만 예상을 했습니다. 부대 비용은 2억 3,500만 원, 총 사업비는 30억 정도 예상되는데,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23억 5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내 돈은 약 6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2층까지는 사무실 같거든요. 저 조형이랑 좀 봤을 때는 공부상은 올근생이에요. 사무실인데 이쪽에 와서 보면 법정 주차는 2대로 끊었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영리하게 했어요. 준주거지만 층고를 높게 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세미필로티죠. 그러니까 원래 주차장이죠. 그렇죠. 1층은 상가를 놔두고 뒤에는 주차 2대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주차장을 해놓고, 앞에는 셔터를 했고 옆에도 비가 맞지 않게 이렇게 잘 커버를 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 보일러가 주차장을 자주 드나드는, 차에 자주 싣고 빼고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여기 주변에 다 이렇게 잘 해놨네. 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비 안 맞게 다 해놨죠. 알차게. 셔터만 해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원가가 한 30억 정도 예상 추정 원가가 되는데, 지금 토지 평당가만 봐도 사실 34억 정도 나와요. 감정가. 그러니까 이미 땅값으로 자기 건축비까지 들인 총 원가를 해지를 한 상황이니까 사실 굉장히 투자를 잘했다. 그러면서 자기 매장, 자기 건물, 자기 사옥 다 마련을 한 거니까 괜찮죠, 이런 모델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모르면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진구 구의역 북쪽에 술 상권부터 해서 생활 밀착형 상권, 그 와중에 상권이랑 개발된 사례 몇 가지를 좀 다뤄봤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좀 임장한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주식 말고 소액으로라도 건물 투자를 또 건물 개발을 해서 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 근데 옛날처럼 막 30억 40억 들고 한 번에 강남에 몰빵, 성수에 몰빵하는 수요도 물론 있겠죠. 그런 부자들도 있겠지만 일반인 분들이 10억에서 20억 사이, 그것도 물론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의 주요 입지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있어서 한번 나와봤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사례가 다 한 10억 전후의 에쿼티로 가능한 물건들입니다. 지금도 가능한 물건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강의, 지어보고 싶다 같이 저희랑 그런 분들은 뭐 상담이나 서비스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유사한 사례를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라이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는 고정 링크에 있으니까, 강의 듣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무료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더 딥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건물을 살 때 똥을 싸기 전에 좀 오세요. 건물 살 때 또는 건물 산 이후에 상담하러 오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 주세요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 먹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강남에 땅을 사온 거야. 중개사가 이거 주변 시세 대비 싸니까 해서 사왔대. 근데 딱 보니까 역세권이고 뭐 괜찮아요. 시세가 주변보단 좀 쌌어. 봤는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생명인데 그거는 용적률을 다 못 먹는 땅이었어요. 땅 모양이 구려가지고 억지로 용적률을 채우면 채우는데 실제로 그래봐야 의미가 없이 공사비만 쓰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대. 그건 용적률을 근데 다 안 쓰면 수익이 안 나는 땅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싼 게 이유가 있었던 거지. 자기 돈 몇십억을 쓰는데 그걸 그냥 대충 중개사 말만 듣고, 중개사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했겠지만 결국에 판단과 책임은 건축주, 건물주가 져야 되니까, 그런 거 제발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본인만의 안목, 그거를 저희가 6월 둘째 주에 정규 강의에서 객관적인 시행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투자하고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세워드리니까, 여러분들 제가 5주 과정을 해요. 뭐 임장까지는 6주인데 한 주에 3시간이니까 15시간만 투자를 하면 사실 내 돈 몇십억, 몇억 아낄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라. 6월 둘째 주 디벨로퍼 정규반 41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 좋으니까 이런 매물 소개하고 스파성 좋은 지역들 임장으로 다니면서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앞으로 찍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